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합동 토론회가 어제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4.3 희생자 배보 상금을 높이는 등 제주 4.3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두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후보들 간에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제주 4.3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4.3 희생자 배 보상금을 기존 판결에 맞게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주 공약과 관련해서는 저마다 차별화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7년간 일관되게 지켜서 중국에 의한 제주도 땅 잠식은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에 대한 외지인 투기, 이것은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것도 막았고요. 제주에서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4.3에 대해서 완벽한 배상, 보상, 그리고 진상 규명, 명예회복, 이걸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3에도 정말 정명,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지노 프리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이야기도 한 것은 결국 컨벤션 도시로 하려면 카지노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만약 도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 10여 개의 다양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어서 업무 분산으로 인한 전문성이 약합니다. 저는 관광청을 신설해서 대한민국 관광 전략의 컨트롤 타워가 되게 하고 그 관광청사는 제주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후보들 간에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기존 공항을 좀 확장할 수는 없느냐 그랬더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천공선님은 확장안이 좋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4.3을 이념 대립으로 몰고 갔던 과거 보수 진영의 태도에 대해서도 후보들 간의 의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이념적인 공세로는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요? 우리 구장대가 경찰서를 습격한 그런 부분은 빼고, 저는 아까 홍 의원이 말씀드린 희생당한 그것만 우리가 치유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관광객 1인당 8,000원 정도의 환경 보전 기여금을 받는 공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도세라며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토론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토론회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1등을 하겠다고 말했고, 유승민 후보는 제2공항을 반드시 추진하되 인공섬도 검토하겠다고, 윤석열 후보는 제주에 공항이 추가 건설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후보는 4.3 평화공원을 잇따라 참배하고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달 제주를 방문한 홍준표 후보는 다른 일정 없이 토론회에 바로 참석했습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후 국토교통부가 보안 검토 용역에 착수한 제주 제2공항. 7개월로 예정된 용역에 대한 입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지 석 달이나 지났고 국토부가 보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공항 수요 관련해서, 그다음에 도민들 관광객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제2공항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 공항을 확충시켜야 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국토부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고요. 국책사업의 결정이나 추진 권한, 법령 제도적인 권한이 모두 환경부나 국토부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찬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대화를 해봤습니까? 공개적으로 해야죠.
공개적으로 하고 찬성하시는 분에게도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고 설득하고 노력들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공학층 지원단에서는 갈등 해소 문제에 좀 집중해서 좀 전략을 짜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이 수년째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이제는 그분들한테 보상해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피해 보신 거라든가 향후 피해라든가. 또 제2공항 건설에 앞서 제주 지역의 환경 수용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공항의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선진국의 항공기 친환경 연료 사용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건설 중인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제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봉계동에서 처리되는데요. 그런데 제주시가 처리시설 보강 공사를 뒤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음식물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해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봉계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한쪽 바닥에 탈수 처리만 된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처리를 기다리는 쓰레기만 300톤. 저장고는 이미 가득 차 처리장 바닥에까지 쌓아놓은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장고가 포화돼 일부 음식물 쓰레기가 이곳 작업장까지 쌓이면서 코를 찌르는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심한 냄새에 작업자들도 버티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가스들이 나오고 그래서 작업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작업자가 출근을 해서 작업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퇴근까지 할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제주시 봉계동 처리장으로 모이는 탈수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60톤. 위탁업체가 4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20톤은 제주시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동안 봉계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연장 사용이 결정되면서 제주시가 지난달부터 보강 공사에 착수했는데 예정보다 늦어져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는 건조시설 한 대를 우선 설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말까지 처리 못해 쌓이는 음식물 쓰레기만 5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대를 개선해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가동하면서 주간에만 돌렸던 부분을 야간까지 가동하면서 여기에다 위탁 처리 업체와의 계약도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인 가운데 새로 선정된 업체도 처리 공법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돼 12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요즘 가을 산행을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 단풍이 들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은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억새 군락지 간월제를 최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000m 고원에 은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반짝이는 간월제 억새평원. 축구장 47개 크기의 국내 최대 억새 군락지입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일렁이는 억새들이 햇살을 받으며 빛을 발합니다. 간월제 표지석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조성된 탐방로마다 억새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억새는 9월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 10월이면 이처럼 황백색 물결이 절정에 달합니다. 간월제에서 신불산과 간월산 두 형제봉으로 향하는 길을 올려다보면 억새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억새 군락지가 영남 알프스 9개 봉우리로 향하는 길목이다 보니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억새군락지 많이 다녔는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최절정인 것 같아요. 억새가 유명하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흩날리면서 이렇게 은빛 물결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은빛 억새를 시작으로 붉은빛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 영남 알프스의 정취도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당분간 쾌청한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오늘도 흐리겠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에도 서부를 제외한 곳곳에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낮에는 제주 서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5mm 미만으로 양은 적어서요.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또 낮은 구름대가 끼면서 지대가 높은 중산간 지역에는 안개가 종일 끼겠는데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더니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모레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일요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북부와 남부 지역 27도, 동부 지역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2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어제보다 잔잔해지겠는데요. 제주도 앞바다는 물결이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는 오전까지 바람이 불면서 3m까지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전력 개통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저장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서 마련한 토론회에서 김승환 충남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김진 전력거래소 팀장은 전력 보조 서비스 시장을 개선해 실시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도내 에너지 유관기관과 연구 용역진 등이 50인 이하로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내년 제주 지역 생활임금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말에 내년 생활임금으로 확정 고시한 금액은 1,660원으로 올해보다 5%, 510원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한 13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전국 평균인 1,703원보다 43원 적습니다. 제주도는 근로자의 실질적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 제도를 2017년 공공부문에 도입한 뒤 대상을 확대해 올해부터는 준공공부문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공영 유료 주차장의 운영 적자가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8월 기준 도내 공영 유료 주차장 수입은 18억 3천만 원이고 지출은 22억 6천만 원으로 4억 3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공영 유료 주차장은 지난해에도 4억 7천만 원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는데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적자 폭이 커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혼자 여행을 하는 1인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국내선 탑승객 417만 명 가운데 1인 탑승객을 분석한 결과 35%인 14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인 탑승객 83만 명, 점유율 31%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걸로 제주항공은 코로나19의 영향과 1인 가구 증가세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의 얼굴과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전국 소비지 도매 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출하 유통 현장을 특별 점검합니다. 제주도는 특별 점검반 42명을 편성해 대과와 소과, 중결점과와 부패과 포함 여부를 점검한 뒤 위반한 선과장은 과태료를 물리고 2회 이상 적발되면 품질검사원에서 해촉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 제주 일본 총영사관은 내년 개관 25주년을 맞아 제주 일본 에세이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일본 총영사관과 제주도 한일 친선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콘테스트에는 제주와 일본의 깊은 인연을 주제로 국적과 거주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다음 달 15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응모하면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